오늘 이제 세 번째 중단원 나갈 겁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바로 앞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지수함수를 적어봤습니다. 함수기 때문에 이제 x랑 y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앞에 지수가 붙었잖아, 그치? 그래서 식의 형태가 지수꼴로 표현된 이런 함수를 바로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뭐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죠? 이때 정의역의 범위를, 이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해주게 돼요. 따라서 실수 전체인 지수가 있을 때는 밑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약속이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식은 이렇게 적혀진다라는 걸 봤는데 이런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것은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항상 지수함수 문제 풀면은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a 값이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그릴 건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요, 1보다 큰 제일 쉬운 값 2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보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바로 그릴게요. 쌤이 그냥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생각해봐. x에다 0을 집어넣어 봐요. 얼마나 되겠니? 1이 되겠죠. 항상 y절편은 여기 1이에요. 모든 지수함수 기본꼴은 1 넣어봐봐. 얼마나 될까? 2 정도 될 거고, 2 넣으면 얼마입니까? 4가 될 거고, 3 넣으면 되게 급격하게 커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슉 올라가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 음수 쪽일 때는 값이 이제 되게 작아지긴 하는데 이 x축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2에 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이거 얼마 나오니? 2분의 1. 2에 마이너스 2제곱 하면 얼마 나와? 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 이렇게 나와지는데 저쪽 밑으로 끝까지 한번 뭐 막 많이 가서 이렇게 갔다라고 쳐봐봐. 그렇더라도 2의 100제곱분의 1이죠. 이거는 부호상 무슨 값입니까? 부호가 무슨 값이에요? 양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게 가긴 가는데 0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분수함수 배웠지 않습니까?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 우리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한없이 어떤 직선에 가까이 갈 때 그 직선을 갖다가 땡땡선이라고 불렀어요. 오, 기억하네. 살아있네. 그치? 점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함수가 음수 쪽으로 쭉 무한히 갈 때 누구 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나요?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구 축이 된다? x축이 된다.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놈 한번 그려보자. 0과 1 사이의 가장 간단한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뭐 그 정도 맞춰주자 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0 넣어봐요. 얼마예요? 1이죠, 1. 1 넣어봐. 얼마니? 2분의 1. 좀 작아져. 2 넣어봐봐.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점점 작아지더라도 역시 음수값은 안 나와지죠. 그쵸? 이 x축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2가 되겠죠. 2가. 받아들여져? 마이너스 2 넣으면 4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넣으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음수 쪽으로 가버리면 조금만 가더라도 쭉 이렇게 값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대표적인 형태로 나와지는데 여러분들 A가 1보다 클 때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 값에 있는 밑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y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제 공통된 점부터 살펴보고 갈 건데, 정의역은 어디에서 볼 것이다? 실수 전체에서 취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죠? 뭐보다 큰 범위만 딱 가집니까? y값이 0보다 큰 범위만 가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조건에 따라서 지수함수가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일단 무조건 만족해요. 1대1 함수는 공통된 y값만 안 나와지면 됐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됐었니? 많이 잊어버리셨죠? 요렇게 되면 지금 y값 같은 지점이 몇 개가 존재합니까? 두 개가 존재해. 다른 x값은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였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던가 계속 무엇해야 됐어? 감소해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얘네도 계속 증가하는 거고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무슨 함수라고 봐도 되겠니? 1대1 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1대1 함수라고 봐도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잊어버렸으면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해서 주어진 조건이 만약에 공역이 실수 전체다라고 하면은 지금 치역값이 0보다 큰 부분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고요. 만약에 공역이 0보다 큰 부분이다 라고 취급을 해주면 치역도 0보다 큰 부분 전부 다 나와지니까 무엇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이어서 요 두 놈의 차이점을 한번 봐보면 얘네 두 개가 지금 같이 그려보면 또 느낄 수 있을 건데 누구 축 대칭처럼 보이십니까? Y축 대칭처럼 보이죠? 얘네는 Y축 대칭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요거를 2의 몇 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여러분들 여기 식 써놓은 거 두 개 한번 볼래요? 자, 지금 두 개 보면 이 x 대신에 뭐가 쓰여졌습니까? 마이너스 x가 쓰여졌죠? 여러분들 도형에 이동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경우는 누구 축 대칭 이동할 때 그렇게 했었죠? y축 대칭 이동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맞는 겁니다. 오케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이어서 볼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도형의 이동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평행 이동부터 해보자. 여기 이걸 기준으로 잡고 x축으로 그냥 숫자로 가볼게.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 시켜봐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 y는 a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니까 뭡니까? x 플러스 2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이동이면 뒤에 플러스 몇? 3.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평행 이동 된다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줍시다. 됐니? 그럼 1보다 크면 그래프 개형이 원래 이렇게 되죠. 여기를 지나지겠지?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올 거야. 요런 식으로. 거기에다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입니까? 3만큼 이동하면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요 점근선이 얼마로 옮겨지게 될까요? y는 3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좀 캐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누구 부호 바꿔주면 됩니까? y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이거 바꿔주면 y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얘를 갖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지, 그치? 요 놈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세 번째, y축 대칭 이동 하면은 아까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y는 a의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고 요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주면 그냥
a분의 1 x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번째, 원점 대칭시켜 봅시다. y의 부호도 바꿔주고 x의 부호도 바꿔줘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 여기 양변에 곱해주고 요거 여기다 적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고쳐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꿔줄 수만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쉽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소관계를 밝혀볼 건데 이 대소관계를요, 그래프의 함수값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가 1보다 큰 경우일 때를 따져볼게요. 이때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a의 x1제곱이 큰 걸까? a의 x2제곱이 큰 걸까? a의 x2제곱이 큰 건데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밝히냐? a가 1보다 크다면 요런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x1과 x2의 관계에서 x2가 더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럼 그래프를 뭐 여기 요 지점을 x1, 요 지점을 x2라고 하면 당연히 x1일 때 함수값 여기가 a의 x1제곱짜리가 되겠네? 그죠? 요거보다 x2일 때의 함수값 여기가 a의 x2제곱짜리가 되겠네요? 얘가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값이 더 어떻다? 크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내버릴까? a가 0과 1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바뀔 거다라는 감은 오나요?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더 커요. 이런 감소함수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넘어갑시다. 자, 예제 1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함수 밑이 3분의 1이네요. 0과 1 사이 값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요런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아까 그래프 2개 그려봤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수함수가 평행이동되어 있지 않는다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라고 보셨나요? 1,0이에요? 몇 콤마 몇입니까? 0,1이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점근선은 y축이다. 점근선 y축이에요? 아니죠. x축이죠. 그래프 여러분들 이렇게 감소함수로 그려낼 수 있죠? 여기가 1이 되도록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 거 맞아요. 리을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맞는 것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2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프도 그려보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도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얘는 기존에 어떤 그래프를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 y는 2의 x제곱.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치?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원래 기존에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뭐 계속 증가는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x축으로 한 칸 땡기면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됐니? 그리고 한 칸 또 밑으로 내려야 돼. 밑으로 내려주면 요런 식으로 가지겠죠. 여기 점근선은 얼마가 될까?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정의역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뭐보다 무엇하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봐주세요. 두 번째 2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고쳐놓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깔끔한 거 그냥 식을 고쳐놓고 푸는 것. 얘 앞에 있는 애를 누구의 x제곱으로 볼 수 있지? 3분의 1의 x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냥 y축으로 얼마만큼만 이동한 겁니까? 1만큼만 그냥 위로 한 칸 올려준 거야. 그럼 점근선이 y는 얼마가 돼버릴까?
1이 돼버리겠죠? 뭐 요거 해봤으니까 요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번 봅시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때 평행이동은 이렇게 시켜볼 거고요. 이 식이 다음 밑에 주어진 것과 일치할 때 a값, b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평행이동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시켜보자. 2에 뭐가 됩니까? x-2제곱 플러스 1. 평행이동 한 후에 x축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줍시다. x축 대칭.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누구 부호를 바꿔야 됩니까? y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고 다시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지고 얘를 일단 떨어뜨려주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값 여기다 또 써주면 식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문제에서 두 개를 그냥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4번 풀어봅시다. fx가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입니다. a 플러스 b라는 것을 4라고 힌트를 줘놓고 m과 n 값을 곱한 걸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 여기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 지수함수에 x값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로 나온다라는 겁니까? m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다 바로 적용해봐. 3의 a제곱이 누구라는 거야? m이라는 거야. 그리고 3의 b제곱이 누구라는 거야? n이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mn의 값은 그러면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얘네끼리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수끼리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으면 a 플러스 b라고 고쳐줄 수 있겠네요. 별로 한 거 없죠. 그래서 얘가 3의 4제곱. 답은 81 나와집니다. 5번입니다. 대소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보고 요거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었죠? 그걸 이용을 해볼 거야. 값들이 나와 있는데 밑이 전부 다 3으로 표현이 되죠? 얘는 그냥 3의 0.5제곱이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의 세제곱이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3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수 쪽에서도 이건 문제는 풀긴 풀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 그래프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증가 함수니까 지수값에 따라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야.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에 지수값이 클수록 큰 거죠. 따라서 제일 큰 거는 중간에 있는 요 놈. 두 번째는 제일 끝에 있는 얘. 얘가 제일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번에는 밑이 얼마죠? 0.1이죠. 0.1은 10분의 1 아닙니까? 지수 함수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 값은 x값이 얼마일 때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0.1일 때 함수값인 거고 얘는 x값이 얼마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에요. 얘는 x값이 얼마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니까 뭐 너무 크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풀어볼게요. fx라는 식이 지수함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때 요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고요. 역함수가 뭐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나중에 로그 함수라고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그냥 갑시다. 역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역함수에 대한 어떤 특정 값들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역함수 나오면 여러분이 역함수의 성질을 떠올려야 돼요. 딱 그 역함수 수업할 때 쌤이 나중에 이것밖에 쓰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바꿔주는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GA가 2면 이게 지금 F 인버스인 거잖아. F 인버스 A가 2면 F 몇은 무엇이다? 2는 A다. 그죠? 요거 쓰는 거예요, 그냥. 2 넣으세요. 2 넣어봐. 얼마니? 2분의 1 플러스 3이 A가 되는 거죠? A 값은 네, 요렇게 나와집니다. 얘를 구하래요. 역함수 구할 거 아니죠? 아직 로그 함수 안 배웠으니까. 얘를 K라고 잡아주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갈 거야. 얘가 지금 F 인버스잖아. 그러면 F에다 뭐 넣은 게 뭡니까? K 넣은 게 2분의 7. 그럼 2분의 1에 K-1 플러스 3이 2분의 7이 되는 거죠? 됐니? 2분의 1에 K-1제곱이 2분의 1이 됩니다. 뭐 우변 이제 비교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K 값은 얼마? 2. 한 개만 조금 더 다뤄준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련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쌤이 지수함수를 하나 나타냈습니다. 이때 요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시키거나 대칭이동 시켜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거야. 일단 위에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평행 이동한 걸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었어. 밑에 있는 애 때문에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거 평행 이동 시켜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은요?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립니다. 요렇게 앞에 상수가 곱해진 애는 평행 이동으로 고쳐낼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5라는 애를 2의 거듭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가 2의 k제곱이라고 볼게. 응? 그럼 k라는 값이 뭡니까? 요걸 이쪽 밑으로 주면 로그 얼마야? 2의 5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 5가 지금 2의 무엇이라고 했어? 5를 뭐라고 했어? 2의 k제곱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2의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k제곱이라고 봐도 돼, 안 돼? 되죠? k가 근데 우리가 요 관계에서 무엇이라는 걸 밝혀냈습니까? 요렇게 밝혀냈으면 이게 평행이동한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 맞죠?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이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됐지? 그러니까 평행이동, 뭐 오늘 되게 쉬운 내용 했는데 그 와중에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RPM 풀 때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